한 달 전 종합검진에서 이상 소견 없음 결과를 받았는데 어제 대학병원에서 위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6개월뿐이라니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선우입니다. 지난 30년간 이런 안타까운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만 알려주었던 건강검진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검사 3가지를 처음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모두 정상이라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중병 진단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국가건강검진이 가진 한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부 병원과 검진센터에서 고가의 비용을 받고 권하는 검사 중에서도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몸에 부담만 주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의료계 종사자들은 스스로 피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검진을 아예 받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욱 현명하고 체계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잠시 우리 일상을 돌아볼까요? 소중한 자동차도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우리 몸은 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걸까요? 제 아버님께서는 임종 직전 가슴 깊이 품고 있던 아쉬움을 제게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아들아, 의사인 너는 왜 나에게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미리 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순간부터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환자분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아는 진실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 삶의 마지막 20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외순의 이수연 어르신은 이 정보를 통해 초기 췌장암을 발견하여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지금은 사랑하는 손주들과 북한산 등반도 거뜬히 하십니다. 반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65세 최영일 어르신은 매년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두 분의 운명을 가른 차이는 단 하나,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정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이 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이 정보를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매년 건강검진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들었는데 갑자기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제 진료실에서 이른을 넘기신 한 어르신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이 첫 번째 함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가건강검진이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지 심각한 질병 유무만을 가려내는 최소한의 선별검사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를 생각해 보세요. 국가건강검진은 마치 자동차가 지금 당장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고장 났는가? 만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 오일이 부족한지, 브레이크 패드가 닳았는지,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한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정상 수치의 의미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나오는 정상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100명 중 95명이 속하는 범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95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미 질병으로 향하는 중간 단계, 즉 미병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혈당 수치가 100mg/dl이면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만 보고 안심하시죠?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짜 건강한 공복 혈당은 85mg/dl 이하입니다. 85에서 99mg/dl 사이는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이며 100에서 125mg/dl는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바로 이런 이유로 건강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병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몸속에서 천천히 진행되어 왔는데 국가건강검진의 기본적인 항목만으로는 그것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병의 초기나 미병 단계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같은 무서운 병들은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3기나 4기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 동생은 의료인이 아니지만 제 조언을 듣고 국가건강검진 외에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초기 대장암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 시술만으로 완치되었죠. 만약 국가건강검진 결과만 믿고 안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2년 후 대장암 3기나 4기로 발견되었을 것이고 그때는 생존율이 크게 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질병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는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셨기에 여든이 넘으신 연세에도 약 하나를 안 드시고 매일 북한산을 오르시는 겁니까? 제가 처음 만난 92살의 한 어르신께 드린 질문입니다. 그분의 대답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미병기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병기란 무엇일까요? 아직 병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건강 상태도 아닌 질병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 몸은 완전한 건강 상태에서 갑자기 중병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짧게는 5년에서 10년, 길게는 20년까지 이어지는 미병기가 존재합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바로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암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암이든 당뇨든 고혈압이든 모든 병은 이 미병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미병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완전히 건강하다고 느끼겠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문제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82살에도 약 한 알 없이 등산을 즐기시는 그 어르신의 비결은 바로 50대부터 이 미병기를 철저히 관리해온 결과였습니다. 그분은 50대 때 건강검진에서 모든 항목이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의 상한선에 가까운 것을 보고 즉시 식습관 개선과 함께 꾸준한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심혈관 질환 약 한 알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같은 검진 결과를 받았던 그분의 친구분은 다 정상이네라며 안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60대 중반에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지금은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며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병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비슷했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했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검진 결과에 정상이라는 말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와 최적 범위는 다릅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최적의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은 85mg/dl 이하, 총 콜레스테롤은 170mg/dl 이하, 혈압은 115, 75mmHg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검사 결과의 추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간 수치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면 아직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놓치면 나중에 간경화나 간암 같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건강검진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일 뿐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위내시경은 12년마다, 대장 내시경은 35년마다, 저설량 흉부 CT는 위험도에 따라 5년 주기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아깝다고요? 암에 걸린 후에 지불해야 할 비용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값싼 투자입니다. 넷째, 미병기에서 발견된 문제는 약물 치료에 앞서 생활 습관 개선으로 해결하십시오. 이 시기에는 약물보다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며 부작용도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확인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건강한가? 아니면 그냥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뿐인가? 그리고 가장 최근의 건강검진 결과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특히 경계역 또는 정상 상한치에 있는 수치들에 주목하십시오.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동하십시오. 이제 계속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돌아가신 줄 알았던 고향 친구가 30년 만에 나타났는데 저보다 20살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비결을 물었더니 딱 3가지 음식만 꾸준히 챙겨 먹었다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 진료실에서 78배 한 어르신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장수 비결, 특히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놀라운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시고 누구는 매일 아침 남산 둘레길을 산책하시는 분들이요. 이 차이는 단순히 유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몸에는 딱 2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이 낮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혈당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100세 이상 장수 노인 500명을 조사했더니 이들의 인슐린 감수성, 인슐린 저항성에 반대 이 일반 노인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낮으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은 물론 치매까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95세 김윤호 어르신께서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비결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둘째, 장내 유익균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장수마을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 100세 노인들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했더니 유익균의 수가 일반인보다 30%나 많았습니다. 유익균들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몸속 염증을 줄여서 암과 각종 만성 질환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저도 인슐린 저항성 검사나 장내 미생물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2가지 상태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죠. 지금부터 제가 30년 임상 경험으로 확인한 장수 비결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5, 87이신 저희 부모님께서도 20년째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며 2분 모두 약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첫째, 청국장과 나토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 발효식품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닙니다. 청국장과 나토의 풍부한 바실러스균은 장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며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는 혈전을 녹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뇌졸중과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98배 할머니신데 70년간 매일 아침 청국장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고혈압, 당뇨, 암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의 여동생은 청국장 냄새를 싫어해서 전혀 드시지 않았는데 72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점입니다. 둘째, 현미밥 없는 채소 김밥입니다. 밥 없는 김밥이 무슨 김밥이냐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흰쌀밥 대신 신선한 제철 채소와 김, 그리고 두부를 듬뿍 넣어 만든 김밥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김에 들어있는 푸코이단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제 환자 중 84대 한 어르신은 74세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매일 해조류와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셋째, 생들기름과 들깨가루입니다. 들기름, 그거 비린내 나고 산패되기 쉽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지만 신선한 생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필수적이며 뇌 기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85가지 치매 없이 건강하게 강단에 서셨던 제 은사님은 40년간 매일 아침 생들기름 한 숟가락과 들깨가루를 요거트에 섞어 드셨다고 합니다. 특히 들기름을 냉장 보관하고 소량씩 자주 구입해 드시는 것이 산패를 막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그럼 비싼 영양제는 전혀 필요 없나요? 네, 약국에서 값비싼 영양제를 사는데 돈을 쓰기보다 이 세 가지 식품부터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건강 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20년 전부터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음식을 중심으로 한건강 식단을 매일 실천하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또래 어르신들은 대부분 약봉지를 한 알음씩 들고 다니시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더욱 중요한 이야기, 암과 식습관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셨던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삼촌도 모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언젠가는 위암에 걸릴 운명일까요? 가족력 때문에 암 발병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이러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암은 단순히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특히 밥상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들려드릴까요? 암은 유전자 자체보다는 후성 유전학, 에퍼저네틱스이라는 것에 의해 발현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변하지 않지만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켜지고 어떤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는지 꺼지는지는 환경,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에 형광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형광등 자체는 그대로지만 스위치를 누르는 행동에 따라 불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도 있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들의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최신 연구들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이나 흰쌀밥, 밀가루 음식을 즐겨 드시면 암 유전자 스위치가 켜질 수 있고 반대로 된장,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 암 억제 유전자 스위치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같은 가족 안에서도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건강하게 지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암 발생의 약 5에서 10%만이 유전적 요인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환경적 요인, 특히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BRCA1이나 BRCA2 같은 유방암 유전자를 가진 여성 중에서도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암 발병률이 최대 70%까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제 환자 중 72살의 이영희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어머님과 언니 모두 유방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할머니 역시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제가 알려드린 항암 식습관을 철저히 지키셨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반면 같은 유전자를 가진 여동생분은 그런 건 다 미신이야라며 평소 즐겨 드시던 식습관을 고수하시다가 안타깝게도 몇 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암 전문의로서 환자들에게 꾸준히 권해온 3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십시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즉,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암세포에게 맛있는 먹이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흰빵 대신 통밀빵을 드시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과자, 면 종류는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항암 치료와 함께 철저한 저혈당 식단을 병행한 결과 5년 이상 건강하게 생존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통계적으로 췌장암 사기의 5년 생존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둘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껍질째 드시는 전체식을 실천하십시오. 영양소의 상당 부분이 껍질과 씨앗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들 채소에 풍부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한다는 수백 편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식사 순서가 중요합니다. 식사하실 때 채소를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단백질, 생선, 두부, 콩 등, 마지막으로 현미밥이나 통곡물 순서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최대 5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저탄고지나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 다이어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심하게 제한하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먼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생존력이 뛰어나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해서라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암센터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65세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에 다양한 채소를 넣어 드시고 점심에는 현미밥과 함께 십자화과 채소를 듬뿍 섭취하셨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상태로 치료를 받았던 다른 환자분은 이제 다 나았으니 괜찮겠지라며 예전처럼 육류와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으로 돌아가셨고 안타깝게도 2년 만에 암이 재발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는 눈에 보이는 암세포를 제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잔존암을 억제하고 재발을 막는 것은 결국 여러분 몸의 면역력, 그리고 그 면역력을 좌우하는 식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암 예방과 재발 방지의 80%는 올바른 식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값비싼 약이나 수술보다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입에 넣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이 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어떤 음식이 그 스위치를 끄는지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암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것입니다. 이제 지방간의 숨겨진 위험성과 완벽한 회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술 한 방울도 안 마시는데 제가 지방간이라니요? 의사 선생님, 뭔가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약 40%가 가지고 있다는 침묵의 살인자, 지방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한 50대 이상 남성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글 한 편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 술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으셨는데 63세 갑자기 배에 복수가 차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간경화 말기. 원인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결과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방간의 무서움을 절실히 깨달았고 지난 30년간 이 분야를 깊이 연구해온 결과를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장. 네.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만큼 다양한 역할을 하는 장기도 드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종합화학 공장이자 해독센터입니다. 무려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간을 거쳐 우리 몸으로 들어갑니다. 65세 정수남 씨는 수년간 건강검진에서 경미한 지방간이라는 소견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괜찮습니다. 술 안 드시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만 했죠. 그런데 5년 후 갑작스러운 복통과 황달로 응급실을 찾았고 검사 결과 이미 간경화로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간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방간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뭔가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치명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방간은 단순한 간에 기름이 좀 낀 상태가 아니라 간경화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방치하면 지방간, 지방간염, 간섬유화, 간경화, 간암이라는 치명적인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긴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특히 달콤한 믹스커피, 청량음료, 과자, 빵, 면 종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전환되어 쌓입니다. 몸을 생각해서 금주하시는 분들 중 대신 달콤한 음료나 간식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히려 술보다 더 심각한 지방간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방간이 있으면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심지어 치매의 위험까지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최대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간이 망가지면 다른 모든 장기가 함께 망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30% 이상이 이미 지방간 상태이며 6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50%에 육박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간은 100% 회복 가능합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 오직 올바른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그리고 적절한 체중 조절만으로도 완전히 정상적인 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똑똑히 확인한 방법입니다. 외순여덟배 김영철 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었고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심한 지방간 소견을 보였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6개월 동안 철저히 실천하셨습니다. 첫째,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많이 든 음료수,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등와 달콤한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액상과당은 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간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흰빵이나 면 대신 통곡물빵이나 메밀면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 지금은 한강변을 따라 1시간씩 걷습니다. 헬스장이나 특별한 운동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간에 쌓인 지방을 직접 태우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5회 하루 30분씩만 빠르게 걸어도 간 내 지방량이 평균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셋째, 현재 체중의 5에서 10%만 줄였습니다. 김영철 씨의 경우 약 5kg 정도였죠. 과도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체중의 5%만 감량해도 간에 쌓인 지방의 30%가 빠져나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후 김영철 씨의 간 수치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지방간 소견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체중도 8kg이나 줄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김영철 씨는 이제 매주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북한산 둘레길을 등산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환자 박순덕 씨는 건강검진에서 경미한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이 정도 지방간은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바로 지금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순덕 씨도 위에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고 불과 3개월 만에 초음파상으로도 완벽하게 정상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진단을 받았으나 괜찮겠지라며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았던 그녀의 동창 친구는 안타깝게도 5년 후 간경화로 진행되어 현재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간이 아프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상당히 손상된 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지방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간을 구하는 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공유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면 손주들에게 덕담처럼 듣는 이 말. 과연 우리는 정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60대인 분들의 30% 이상이 90세 이상까지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중 절반 이상이 인생의 마지막 10년에서 15년을 각종 약에 의존하며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채로 보내게 된다는 점입니다. 박사님, 그럼 누구는 왜 90이 넘어서도 정정하게 등산을 다니고 또 누구는 75부터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걸까요?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80대와 90대의 건강 상태는 50대와 60대 때 어떻게 건강을 관리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 알려드린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됩니다. 90세대 정춘심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세 때 협심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그때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셨죠. 그날 이후로 건강관리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약 하나 없이 건강하게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반면 같은 병으로 함께 입원했던 동갑내기 친구분은 에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셨고 안타깝게도 75세 여러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의 마지막 20년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제가 30년간의 의학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귀중한 지혜의 정수입니다. 첫째, 만성 기저질환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처방받은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하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습관 개선에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0세대 이강호 어르신은 15년간 당뇨약을 7가지나 복용했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습관을 바꾸고 매일 꾸준히 걷기 시작했더니 불과 6개월 만에 복용하던 약을 3가지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인슐린 주사까지 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약 한두 가지만으로 혈당이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본 검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 성별, 가족력, 생활습관 등 위험 요인에 맞는 맞춤형 검진이 필요합니다. 50대부터는 위내시경은 12년마다, 대장 내시경은 35년마다, 저설량 흉부 CT와 심장 칼슘 스코어 검사는 위험도에 따라 5년 주기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아깝다고요? 병에 걸린 후 지불해야 할 치료비와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가족들이 겪을 슬픔을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합리적이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89의 박기철 어르신은 40년 전부터 매년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아오셨습니다. 덕분에 전립선암과 대장 용종을 초기에 발견하여 간단한 시술로 완치하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 돈 아깝게 무슨 검진이냐 며 검진을 소홀히 했던 그분의 동생분은 안타깝게도 67의 말기 대장암으로 힘겹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셋째, 일상 속 건강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지식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강조하며 추천하는 일상 속 건강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로 걷기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걷기는 모든 만성질환의 위험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운동입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수중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밥이나 국부터 드시는 것이 아니라 채소 반찬과 나물류를 먼저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에 두부, 생선, 살코기 같은 단백질 식품을, 그리고 탄수화물인 밥은 가장 나중에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보세요. 하루 중 8시간 이내에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저녁을 굶으면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과 저녁 두 끼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체중 감량 효과뿐만 아니라 세포 자가포식, 오토파지를 활성화하여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장 건강을 꼼꼼히 챙기세요. 매일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시고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통해 식이섬유를 충분히 공급해주세요. 장내 유익균은 우리 몸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며 염증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80대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한 결과 유익균의 다양성과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나이가 드니 자식 걱정, 손주 걱정에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현재 85이신데 30년 전부터 이 5가지 건강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오셨습니다. 덕분에 또래 분들보다 10살은 젊어 보이시고 늘 활력이 넘치십니다. 약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친구분들은 대부분 약봉지를 한 움큼씩 들고 다니시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30년 의사생활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환자분들이 박사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며 눈물 지을 때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는 그 소중한 더 일찍 알게 될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선택과 실천들이 모여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100세를 위한 모든 비밀을 아낌없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 꼭 실천해 보십시오. 건강한 100세는 결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신 이 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은 의학적 지식과 건강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의학적 진단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도 그 효과나 결과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건강 관리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모든 실천은 반드시 여러분 본인의 신중한 선택과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실천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